안녕하세요. 인싸맨입니다. 제가 오늘 온 곳은 충북 청주입니다.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소비자로서 경험을 하는 것은 대부분 다 가맹점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만약에 본사와의 접점이 생긴다고 하면 아마 그것은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인터넷이나 뭐 뉴스나 언급하는 단어로만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본부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실제로 그 가맹본사는 어떻게 생겼고 가맹본사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본사를 한번 보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근데 제가 일면식도 없는 곳을 가면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동안 많이 봐왔고 또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던 이 녹음꼬치 본사, 여기가 이제 매장이 100개가 좀 넘었거든요. 그 정도 규모의 본사는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본사를 체험하는 좋은 경험이 되실 것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먼 길 오셨네요. 아니 오늘 뭐 일부러 막 정리를 많이 하신 건 아니시죠? 네, 뭐 그냥 저희 다음 주 이제 출장할 거 짐도 이렇게 해놓고. 네네네. 이거 와, 오, 조형물이 지금 있고 여기는 장식품들. 장식품들. 네. 이게 뭐 오픈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다음 주 이제 오픈이 있어가지고요. 네네. 고향 원흥점 오픈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게 그 일본 현지에서 갖고 오시는 것들. 그쵸, 뭐 요런 천류나 이런 것들은 네네네. 일본에 사오는 것들이고요. 그런 액자들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벽걸이 장식 같은 것도 다 일본에서 사오는 것들입니다. 야, 이렇게 맞춤형으로 우리 짱구들까지. 유니폼도.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유니폼 지금 리뉴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바뀐 건가요? 아니요, 지금 현재인데 바뀌는 거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회의실. 네, 회의실입니다. 주간회의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하시는 공간이시고, 와,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대표님께서 강조하시는 메시지신가 봐요.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직원분들 사무실이고 있죠. 실제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이쪽 네네네.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 교육팀들. 지금 저기서 네, 교육을 실제로 지금 하고 계신 모습인데.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오픈이 있다 보니까 오늘부터 이제 교육 시작했습니다. 이거 가맹점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직접 만들어가지고 가맹점에 배포하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제작해가지고 가맹점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 빡빡한 일정들은 뭐죠? 순회 일정도 다 적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오픈 일정도 다 적혀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을 하고 계시는 디자인 팀입니다. 그럼 뭐 이제 가맹점의 홍보물들? 네, 그런 것도 시작하고요. 네네네. 저희 인스타에 올라가는 디자인들도 다 시작하고. 이거 뭐 장식용 아닌가요? 저희 직원들이 자유롭게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가림막으로 지금 네, 해놓으신 맞습니다. 거고. 이제 아무리 편하게 쓰라고 해도 음식을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편하게 쓰라고 저희가 가림막을 설치해놨습니다. 여기는 가맹점별로 파일철들을. 네, 맞습니다. 저 아래 이제 1호점부터 1호점부터 네, 청주 산남점부터 쭉 오니까 지금 고향 원흥점. 네, 이게 이제 다음 주 오픈하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열정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해주시던데. 네네네. 신규 가맹점 오늘 그 본사 첫날인가요? 네, 첫날 교육입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도 금방 따라오시나요? 처음에 겁을 많이 먹으세요. 왜냐면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던 분들이 많이 교육을 받으시기 때문에 네. 이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 저 칼도 한번 안 잡아봤는데 네네네. 실질적으로 오신 분들이 일반 직장인 다니시다가 네네네. 그다음에 은퇴하시거나 아니면은 직장 때려치시고 나도 내장사 해봐야지 오신 분들이 교육 받으시면서 마지막 날은 이게 되네요. 네. 근데 그 말 들었을 때 정말 뿌듯하죠. 기존 가맹점도 가끔 이렇게 뭐 보수 교육을 가시나요? 네. 가죠. 그럼 조금 강조하시는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를 좀 강조하세요? 일단은 점주님 처음에는 네. 열정하고 막 성실함이 너무 뚜렷하세요. 첫 가게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네네. 이런 분이 너무 많이 계시는데 네네. 이게 시간이 좀 지나시다 보니까는 네네. 점주님들이 약간 초심을 많이 잃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바이저로서 현장을 네네. 답사하거나 네. 약간 좀 핸들링이 필요할 때는
꼭 이런 말씀 드리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점주님 입장을 바꿔놓고 좀 생각을 해보셔라. 이럴 때는 역지사지라는 거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오셨던 고객님들은 쭉 꾸준하게 오시는데 네네네. 고객님들은 항상 그 자리세요. 항상 그 맛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에 좀 길들여져 있는데 네네. 이를테면 좀 거기에 좀 초심을 잃으신 분들 같은 경우 간혹 계시는데 네네네. 그 초심을 잃는 순간 뭔가 맛의 변화라던가 아니면은 그 서비스 관련된 이런 것들이 정말 별거 아닌데 많이 놓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걸 보면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리체크해드리고 다시 한번 뭐 열심히 다시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자, 개인 소개 말고 이제 매장으로 소개하셔야 되잖아요. 네. 저 고향 원흥점 노군고치 이제 곧 점주가 되는 박범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전에 혹시 외식업 해보셨나요? 요식업 쪽에 직원으로는 네네네. 일을 했었는데 운영은 이번에 처음으로 처음이세요? 네,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오늘이 공교롭게도 교육 첫날이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아직 뭐 첫날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네. 솔직하게 지금 어떠세요? 재미있긴 한데 사실 오픈 생각을 하면 좀 걱정은 많이 돼요. 그치. 네. 아직 첫날이니까. 네.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네네네네. 오늘도 그 인테리어 쪽 뭐 일정이 있으셨던 걸로 들었는데 네네.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이제 창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게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점이구나 이거 느끼시나요? 어떠세요? 가게 이번에 하면서 드는 생각이 웬만하면 본사 쪽에서 다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신경 쓸 거는 크게 없어가지고 조금 프랜차이즈 하기를 잘했다? 이야,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각오를 한 말씀 해주세요. 처음으로 이제 가게를 운영하게 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 가게 하는 게 또 목표입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 잘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노은꼬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리앤브라더스 컴퍼니 대표 이병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한번 그러면 좀 들어가 봐도 네, 될까요? 제 사무실. 네, 와. 여기가 바로 가맹점 100개 넘은 우리 노은꼬치 본사의 대표이사실입니다. 뭐 여태까지 저희가 좀 걸어왔던 길들 좀 나와 있고요. 각종 프랜차이즈 협회라든지 각종 특허권, 저작권 이건 뭐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봉사활동 진행했던 거. 제 해병대. 봉사를 했을 때 요거는 하나 그래도 제 마음속에 항상 묻고 있습니다. 교육 수료패도 있고 우수 기술 기업 인증서가 있네요, 대표님. 네, 저희가 물류를 저희가 직접 생산하진 않지만 생산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인정을 받아주고 일단 기술 관련해서 받은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노비즈 또 인증을 이번에 획득을 했고 관련해서 뭐 쭉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브랜드 대상 와, 좋습니다. 야, 요건 또 뭐예요? 저작권 관련된 등록증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올해 이제 이노비즈는 경영 쪽보다는 제조 쪽. 제조 쪽 관련된 기술을 좀 인정받았을 때 주는 회원증이거든요. 메인비즈는 지금 없는데, 일단 빼놨는데, 메인비즈 같은 경우에는 경영 같은 쪽에 인증을 제가 받아놨고, 제조 쪽은 또 이번에 좀 받았습니다. 이런 외식이나 이런 뭐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다 이런 또 기술이나 기업도 인증을 받지는 않잖아요. 이런 인증을 계속 약간 이렇게 받으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거 쉽지 않으실 텐데. 이게 그냥 내가 받아야 된다고 받아지진 않아요. 몇 년간의 어떤 경험, 그 업력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인정을 받아놓는 게 점주님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기술력을. 왜냐면 이런 걸 하려고 하면서 또 저희도 또 뭔가 다시 배우는 것도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또 개발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도 저희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차근차근 뭐 회사가 커나감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자격증이나 특허 그런 것들은 저희도 보유를 하려고 그런 부분 따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약간 본사를 둘러보는 개념으로 보니까 현장에서 노군꼬치 보는 거랑 또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요식업 또 주점업 현장에서 수많은 점주님들, 수많은 분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께서 좀 이 자영업, 창업에 대한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자영업 창업에 대한 생각은 내가 뭐 어떤 삶을 원하느냐의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삶을 원하느냐. 저는 급여를 받는 직장인, 공무원 뭐 그렇게도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니까 하다가 그거를 그만두고 나왔을 때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생각했을 때는 이제 월급은 많이 받아봤으니까 난 내가 내 일을 해보고 싶다. 그때는 약간 도전이었던 것 같아. 그 당시에는 어떤 금전적으로 내가 돈을 얼마 벌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 분야에서 급여 생활자로 공무원으로서 하고 싶었던 걸 해봤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또 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업의 캐파가 커지고 그런 게 또 하나의 또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공을 좀 쫓긴 쫓았어요. 그 당시에는.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누가 봐도. 예. 그러면서 뭐 자영업 그런다고 기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막 시작했을 때 뭐 기업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뭐 자영업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노건코치도 이제 100분이 넘는 점주님들이 계시고 대표님께서도 또 많은 다양한 업종의 어떤 케이스를 보시면서 똑같은 매뉴얼과 똑같은 간판을 걸고도 어떤 매장은 또 잘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매장은 잘 되다가 갑자기 거꾸로지기도 하고 어떤 매장은 또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성공과 실패를 조금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점주님을 딱 뵀을 때 알기는 솔직히 쉽진 않아요. 그쵸. 뭐 제가 관상쟁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처음에 장사 잘 되는 곳?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아직도 장소라고 봅니다. 입지와 아이템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네. 거기서 저는 초반에 승부가 솔직히 많이 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기로 가겠죠. 네네. 잘 되다가 안 되는 곳은 어떤 곳이냐. 네네네.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입지가 굉장히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그런 경우가 가끔씩 생기는데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네네. 도심을 요즘에는 외곽에다가 개발을 새로 합니다. 네. 그쪽으로 싹 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중소도시는. 그런 경우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흔하진 않죠. 왜냐면 택지 주고 그런 개발 맨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래도 요게 옮겨갔다고 해서 뭐 100이었던 게 0이 되고 10이 되고 20이 되지는 않아요. 그거는. 왜냐면 동네에 구도심 상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잘 되다 안 되는 경우 중에 점주님들의 빨리 좀 포기하시거나 저도 장사를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이거 손님 그만둬라. 이거는 힘들어서 못해. 야, 힘드니까. 그만 봐, 너 봐. 저는 그래 본 적은 없지만, 오늘은 내가 어제 좀 힘들었으니까 좀 일찍 닫아야지.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점주님들 뭐 꼭 뵈면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사장님이 조금 서운하게 보낸 손님이 정말 몇 년 후에는 정말 솔직히 필요한 손님이 될 수 있다. 그 손님이. 이 얘기는 많은 얘기지만은, 와서 컴플레인 하는 손님은 내일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만족하지 않고 컴플레인 하지 않는 손님은 오지 않아요. 뭐 대부분 뭐 많이 알고 계신 얘기인데 그런 손님이 쌓여가다 보면 내 가게는 손님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가게들은 서서히 빠져요. 조금씩 서서히. 왜 이런지도 모르고 약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다른 외부적인 요인을 자꾸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그런데 저희 정도 평수의 주점업에 대해서 약간 한정된 말씀이라고 일단은 뭐 사업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업종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러면은 그렇게 망가지는 이유가 저희 매장이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저희 매장만 손님이 채우면 돼요. 근데 그 손님들이 계속 조금씩 빠져나가는 거죠. 마지막 한 손님이 안 들어와 주시고 마지막 두 테이블에 손님이 안 들어와 주시고 15개 테이블에서 한 당일날 한 4-5개 테이블이 그런데 그런 손님들이 빠져나갔다 치면 뭐 매출 20% 빠지면 금방 그러네요. 사장님의 점주님들의 이 마인드셋과 실제 실행력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거를 나도 모르게 놓치면 아무리 브랜드력이 있더라도 사실은 매장에 계실 때는 좀 에너지를 나눠주셔야 돼요. 에너지가 넘치고 즐겁고 대답을 하거나 뭘 할 때도 활기차고 그런 매장은 손님으로 가도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매출 좀 더 나올 수 있고 다음번에 한번 편하게 갈 때도 편하게 찾아줄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메시지.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 내가 힘드니까 당연히 너무 힘들거든요. 체력하고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그걸 못할 것 같으면 저는 차라리 그냥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놓고 쉬시는 게 낫다고 봐요. 계속 가서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영업을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그게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내가 그걸 못할 것 같으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뽑으면 돼요. 잘 보시고. 저희 예전에 이제 홀에서 굉장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 두세 군데 매장을 동시에 움직일 때 그 친구가 어느 매장에 가서 그날 있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한 20% 왔다 갔다 해요. 뭐 연예인 지망생이나 잘생긴 사람들 저 같은 친구 잘생겨야죠. 잘생겨야 돼요. 저 같은 친구. 일단 잘생겨야 돼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매장은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매장에 있으실 때는 에너지 잘 발산하실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옷, 머리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가는 주점이기 네네네. 때문에 그런 건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난 원래 이래. 나 원래 근데 사장님 원래 그런 건 원래 그런 거고 사장님은 왜 거기 계시나요? 나의 이미지와 나의 어떤 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계시는 건데 난 원래 이런 사람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분들의 손님들에 맞추고 항상 깔끔하고 그게 좀 자신 없으면은 그냥 오늘은 내 주방에 들어가 있다든지 운영의 묘는 그렇게 살려나가면 되겠죠. 야, 이거 정말 오늘 뼈 있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막 나 원래 MBTI I인데 막 내향적인데 나 그 외향적인 거 난 못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딴 걸 하셔야죠. 네. 딴 일 하셔야죠. 자기를 매장에 맞추는 거죠. 매장을 자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걸 시청하실 정도의 어떤 분들이 새로 가게를 한다고 하면은 네네. 그거는 뭐 많은 어떤 창업 이렇게 땡땡 그런 분들 나오셔서 손님이 나의 가게에 맞추고 나의 음식을 그거의 영역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솔직히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어떤 노은꽃이라는 브랜드도 그 영역에 속하는 저기가 아닙니다. 적절한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손님들에 맞춰서 손님들한테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야, 너무 좋다. 사실 올해 이 작가의 대격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그런 하위 메뉴 아이템을 가지고 또 이렇게 브랜드로 내는 데들도 네. 많아졌고 개인 매장들도 많아졌고 노군꼬치는 이런 영업 전략 또 가맹점에서 어떤 손님들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솔직히 경기가 좀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네네네. 현실적인 부분에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아까도 얘기했던 그 시절부터 보면은 한 번도 경기가 좋다고 한 적은 없어요. 늘 경기는 안 좋았어요. 늘 경기가 안 좋았다는 네네. 걸 인정하더라도 지금 정말 좋지는 않습니다. 그건 네. 맞아요. 매출이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고 그게 지금 경기 탓인지 지금 말씀하신 어떤 새로운 브랜드들이 나와서 한 건지는 아마 다 섞여 있겠죠. 네. 섞여 있어서. 근데 제가 예전부터 장사를 저도 실제로 해봤지만은 이런 어떤 큰 흐름에서 개인적인 매장이 하나가 뭔가 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인 걸 잘 지켜가면서 조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장 관리 그리고 지금 오시는 손님들 관리를 잘 해가는 게 중요하고 본사 차원에서는 슈퍼바이저를 예전에 비해서 좀 더 강화해서 매장별로의 어떤 문제점들 그런 것들 도출해서 바꾸려고 지금 코로나 끝나고 굉장히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좀 정비를 하는 시기로 저희는 좀 약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확장을 매장을 늘리는 것보다 그거가 저희가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1,900원 그런 걸로 컨셉을 바꿔간다? 그런 거는 저는 의미가 지금 솔직히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쪽을 따라가는 입장밖에 되진 않고. 원래, 왜냐면 스몰 이자카야 노군꼬치, 꼬치와 오뎅을 주 메뉴로 하는 이자카야는 솔직히 저희가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그냥 그쵸. 저희는 저희에 맞게 미비했던 부분들 보완해가면서 조금 버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가맹점주님들이 이렇게 그게 대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차라리 손님들한테 가서 인사 한 번 더 해라. 가서. 그렇게 저기를 얘기하고 그리고 체력 관리하고 마인드 관리하고 조금은 내려놓고 여태까지 힘들게 왔으니까 조금은 쉬는 시간을 가져라. 9년 동안 몇 번의 그 경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살아나요. 그렇죠. 한번 지나가고 나면 또 살아나고. 예전에 사실은 스마트폰 없을 때도 외식 브랜드들의 신메뉴 나오면 메뉴믹스 그 판매량에 대한 비중을 예를 들어 한 3%, 5%만 나오면 엄청 잘 팔렸다고 하던 때인데 지금은 스마트폰도 나오고 진짜 너무나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유통망도 너무나 시장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메뉴가 나오면은 우리 매장이 되게 잘 될 것 같아. 근데 물론 이런 생각을 어떤 매장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건 너무 조금 현실과는 약간 동떨어진 거잖아요. 그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는 신메뉴가 있다고 하면 프랜차이즈 새로 하겠죠?
그게 농담이고요. 네, 네, 그 정도로 파괴력이 있고 그거 하나로 그렇죠.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메뉴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네네. 그 메뉴가 나오면은 다른 브랜드 아닌가요? 근데 그런 메뉴가 쉽게 나오지는 않아요. 제 채널 보시는 분들도 직장인 분들도 많이 보시고 또 본사도 많이 의외로 보시고 근데 이제 이게 창업을 한다는 게 내가 창업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고 내가 멀쩡히 지금 직장을 잘 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솔직히 뭐 아예 생각도 안 해본 영역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근데 항상 이 창업에 대한 수요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내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조금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창업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내가 경기가 이제 좀 좋은 것 같으니까 사업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죠. 네네.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제 진급도 좀 밀리고 근데 아니면 뭐 애가 태어나는데 이제 이 돈 가지고는 안 된 것 같고 더 늦어서 맞습니다. 안 될까 뭐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뭐 엄마가 가게를 사놨는데 안 나가서 뭐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 다양한 상황들에 맞춰서 하는 건데 요즘 보면은 저희 쪽에 보시면 이제 영업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창업을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조금 줄어든 건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팅을 해보면 그 말씀하세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해도 될까요? 그럼 그렇죠. 저는 그래도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 약을 파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항상 그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다. 근데 이렇게 좀 폭넓게 누군가 특정인이 아닌 상황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장님들이 이렇게 봤을 때 온 동네 가게가 꽉 차 있고 막 경기가 좋은 것 같아. 이제 나도 장사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경기 상승기에 거의 고점을 치닫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원하는 자리에 가게가 나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원하는 가격에 구매도 되지 않아요. 뭐 권리금이 조율이 안 되고 월세도 조율이 안 되고. 근데 지금 상황이 제가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딱은 말을 못하지만은 제 경험상 이거는 풀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안 풀리면은 이제 다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진짜 힘들어지는 다 길로 망하는 가는 거고. 네. 어떤 통상적인 상황에서 어떤 사이클을 탄다는 가정하에 지금 같은 경우에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가게를 내가 원하는 곳에 가게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의 헐값에 나와 있고 임대료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어요. 왜? 내가 가게가 안 나가니까 일단 내가 갑인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빨리 가게를 내보내서 월세를 그쵸, 얼마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가게 계약을 해놓으면 가게 세를 또 요즘 상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막 올릴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오랫동안 내 가게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월 임대료가 저렴하다고 하면은 나중에 팔고 나갈 때 권리금을 받기도 굉장히 편해요. 여기는 200만 원짜리 가게에 2천만 원 권리금, 100만 원짜리 가게에 3천만 원 권리금인데 가게는 뭐 별 차이가 없어. 그럼 어떤 걸 하시겠어요? 그죠. 더 많은. 네. 권리금을 주더라도 월세 싼 걸 하죠. 그 정도에 적게 들어가는 걸. 왜냐면 권리금은 나중에 0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그런 유리한 점도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내가 가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상황이 변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하시지만 결단하실 때는 과감하게 하시는 게 맞다. 예, 다만 그건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장 운영 수익률이나 뭐 어떤 그런 걸 판단하고 내가 어떤 자금을 좀 준비를 할 때 조금 잘 될 때보다는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해야겠죠. 그쵸. 주점업 같은 경우에 이거 괜찮네 싶으면은 오픈할 비용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다음 달부터는 돈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르니까 몇 개월치는 조금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안 좋아져서 이렇게 됐다라고 한 게 1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내년 한 중반 이후부터는 좀 괜찮아질 것 같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진짜 대표님 말씀처럼 뭔가 녹음코치 뭐 얘기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말씀하셨던 노하우 포인트 전 되게 인사이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 가지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창업 공부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약간 역설적인데요? 너무 많이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거기 조건에 다 맞는 거기에 맞는 거를 하다 보면 그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사장님이 손이 댈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런 데는. 그리고 그런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는다. 살면서. 너무 완벽한 어떤 조건이 돼야만 하겠다. 나는 막 쪼들려가고 나는 되게 힘들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을 잃는 걸 수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민하다가 시작하신 분들 보면은 사업 스타트부터도 약간 부정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수치에 안 나오는 것 같으면
굉장히 디프레스 그래서- 되세요. 굉장히 디프레스 그럼 또 되시고. 그게 또 매장에서 드러나잖아요. 굉장히 디프레스 되시고 네네. 그냥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상권입니다. 상권. 근데 상권은 그런데 업종마다 다른 겁니다. 그거는. 네. 그죠, A라는 그죠. 업종은 여기가 맞아요. 맞을 수가 있는데 네, B라는 네. 업종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저희 동네는 시골인데 이거 괜찮습니까? 그거는 가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상권은 충분히 좀 판단하시고 월세는 저도 많이 내는 곳에도 운영도 해보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되게 안 덩어리 좋아지는 때가 되면은 월세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너무 부담스러울 수 예, 있죠. 부담스러워지니까 월세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네, 네, 예, 그 정도 놓고 적당하고 손님이 왔다 갔다 들고 나는 곳이라고 하면은 너무 그 숫자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네. 요즘은 창업을 뭐 쉽게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이 광고들을 보면 가맹 광고들을 보면 약간 그냥 목만 와요. 우리 거 하면 브랜드만 하면 다 돼. 이런 광고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광고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걸 약간 되게 쉽게 볼 수도 있는 근데 진짜 실제로 막상 들어오면 이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몸도 힘들고 사실은 뭐 직원 관리나 이게 말만 직원 관리 쉽지 이게 되게 또 좋은 그렇죠. 어떤 밀당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오히려 좀 되게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게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몸은 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죠. 근데 제가 장사 처음 했을 때 첫 달 정산해보고 놀라웠어요. 장사가 좀 된다고 하면은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버는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장사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어떻게 지금 뭐 말씀 어떻게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영업을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어려운 거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장사를 딱 해놓고 야, 첫 달부터 수익이 좀 나야지 수익이 또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나야지 안심이 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뭐 수년간 이렇게 사업을 해봤지만은 경기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주님 생각이 내가 이제 급여 생활자나 그런 게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시기도 저렴한 가격에 한번 창업을 준비해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한번 과감하게 좀 자세히 더 알아보시고 과감하게 한번 진입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뭐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있는데 보시면은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있어요. 그 프랜차이즈들이 다 그렇게 잘못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데 그러면 그 가맹 점주님들은 다 바보들이라서 계속 그러고 있을까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첫 장사는 프랜차이즈 비슷하게 했습니다. 좋은 프랜차이즈를 골라서 프랜차이즈 업종을 잘 선택하셔서 하는 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요. 실패 확률은 훨씬 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와 임대료 그거 두 가지를 좀 많이 신경을 쓰시고 만약에 좋은 프랜차이즈를 골랐다고 하면은 충분히 많이 상담을 하시고 자리를 많이 봐달라고 하세요. 어떤 프랜차이즈들도 안 좋은 자리에다가 내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가맹점이 살아야지 자기들도 수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빼먹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주변에 장사하셨거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조금 독단적인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는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가게를 하면은 저희 아는 분들은 가게 안 불러요. 뭔가 네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주시려고 그래요. 이건 잘못했으니까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바에는 사장님이 많이 다녀보세요. 많이 다녀보세요. 저는 술집이라는 걸 운영하기 전에 전국을 2달로 더 다녔어요. 제가 그 당시에 있는 브랜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맨날 밤에 가서 어느 지역 가서 이렇게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언을 들으세요. 그걸 먼저 본인이 먼저 아시고. 예, 그래서 어떤 지역 가셔서 방 하나 딱 잡아놓으시고 한 달 정도 돌아보시면은 맨날 보이던 브랜드가 보일 겁니다. 예, 그러면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알게 돼요. 많이 사장님 먼저 많이 보시고 내가 기반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조언을 들으십시오. 예, 그게 낫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그 정도 노력하셔서 하시면은 안 되실 수가 없어요. 와우. 야. 오늘 너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신 우리 노은꼬치 대표님, 이병훈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자 일단은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이병훈 한번 화이팅. 어떻게? 자영업 파이팅을 하시죠. 자영업 파이팅 됐습니다. 자 자영업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표 아카데미 어떤 일이세요?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운영하면서 어찌됐건 경험적인 부분에서 한 부분도 있지만은 혼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외부적인 어떠한 그런 새로운 지식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보니까 우리 본사를 다시 더 탄탄하게 하고 가맹점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어렵지만은 멀지만 와서 좀 듣게 됐습니다. 제가 요거 하고 이 다음에 이제 맥클래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일반 가맹점주를 하시려고 또는 자영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듣는 수업인데 그것까지 좀 연결해서 듣고, 거기에 분명히 이제 가맹점 이제 홍보라든지 어떤 뭐 매장 운영, 매장을 선정하는 방법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같이 수업을 들어서 다음에 듣는 수업은 가맹점들 교육에 좀 사용을 하고, 지금 듣는 수업은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를 좀 더 탄탄하게 해서 가맹점들을 잘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돈이 좀 들지만 듣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8주 동안 화이팅입니다, 대표님. 16주. 알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이요. 네.